아니 근데 왜 이 제목에 긁힌다는 반응이 좀 있죠? 현재 방제 대학 가고 싶다 이게 왜? 이거 그 긁히는 사람들의 카테고리가 좀 궁금해지네요. 예, 조용히 하라고요. 뭔 소린지 알아들었어. 그래. 유하람의 대학 가고 싶다. 이거는 대학 생활을 하고 싶다고. 지금 긁힌 사람들이 대학 가고 싶다. 대학에 붙고 싶다. 이제 이해해버렸어. 이해해버렸어. 수능 보신 분들도 제법 있으신 것 같은데 수능 잘 보셨나요들? 이번에 잘 봤다 못 봤다 댓글들 후기들 유튜브 댓글에다 남겨주시는 분들이 좀 여럿 있었는데 보면서 참 감정이 오묘하더라고요. 목표 등급 맞췄다고요 망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삼수했었던 나는 그저 싱글벙글 쌍욕하고 싶다 아주 격한 반응들이 마구마구 나오는군요. 수능 큐 취소하고 잤다고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무슨 사연이지? 하람님 내년 수능 준비하시나요? 솔직히 내년 입시를 준비할 생각은 좀 했었어요. 수능 보고 갈 생각은 아니었어. 논술 아니면은 실기 이런 걸로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왜냐면은 솔직히 나는 현역일 때도 수능 제대로 안 봤거든요. 회사 면접 봤는데 원래 금요일까지 합격 여부 알려준다 했는데 6시까지 답이 안 와서 문자 했더니 월요일까지 검토 월요일까지 다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냥 흔한 조소 이슈 아닐까요? 당연히 간절하시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수능 보러 간 사람들한테도 그 소리 했었거든요. 이번 시험이 12년간의 공부의 결실이다. 이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 잘하고 와라. 제가 왜 이 소리를 했냐? 무슨 소리야. 수능 중요하지. 돌아보니까 진짜 중요하더라. 잘 보고 와야 된다. 그러시는데 제가 말하는 맥락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수능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달라져?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기업 합격 여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주셨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잖아. 나이가 들수록 어떤 큰일 난 상황이 왔을 때 대처 방법이 달라지는 결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어떡해 망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눈물 잘잘잘잘 흐르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 무슨 큰일 난 상황이 벌어졌어. 딱 보고서 좆됐군. 뭐부터 해야 되지? 일단 좆된 건 어쩔 수 없고 할 수 있는 거나 차근차근 합시다. 다 됩니다. 그래서 막 12년간의 공부의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한 것도 다른 결이 아니에요. 그냥 당일에는 컨디션 최대한 좋게 그리고 긴장하지 않고 하는 거 말고는 별 수가 없다. 수능 전날에 뭐 벼락치기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오르겠어요? 어차피 지금까지 너님들이 해온 거에 대한 결실일 뿐이고 성적을 올리고 싶었으면은 더 열심히 했겠지. 12년 공부한 거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언젠가 더 도움됩니다. 사실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UFC 김동현이 라디오스타인가? 예능 나와가지고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시합 지고 우울에 빠지는 선수들이 이해가 안 된다. 경기를 뛰기 위해서 훈련을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아니 1년에 격투기 선수들 보통 UFC 레벨 되면은 많이 뛰어봤자 4번이에요. 진짜 부상 끼고 그러면은 막 1년에 한 번 경기 뛰고 그래. 근데 1년에 한 번 많아봐야 4번 있는 걸 위해서 운동한다고? 그 외의 시간들은? 그러면 비수기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길어지는데? 나는 그냥 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고 운동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경기 잡히면은 경기하고 또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잘 되면 당연히 좋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나이 먹어봐 인생 조지는 경험 10년에 한 번씩은 다들 하는 거야. 약간 한국인들이 특히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실수를 한 번도 하면 안 된다는 마인드가 있어. 정작 더 높은 데 간 정찬성은 시합 한 번을 위해 1억씩 받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 보면 아이러니. 그래요. 물론 김동현보다 훨씬 급 높은 선수들도 높은 목표를 위해서 불태우다가 좌절하고 막 그런 것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선수 생활 오래 하는 선수들의 유형은 정확히 저래요. 정찬성 본인이 원했으면은 경기를 더 못 뛰었을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였고 본인이 공무원 마인드로 접근했다고 하면은 경기에 얼마든지 더 뛸 수 있었을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김동현의 마인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인데 열정, 사랑 이런 것도 소모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를 갈아넣는 유형은 남들보다 빨리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열정이 진짜 무한하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해. 그런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옆에서 그게 지치는 게 보이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알잖아. 너구리라든가 크라운이라든가 그렇게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추락하고 사라져 갔는가에 대해서 데프트처럼 페이커처럼 꾸준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사실 페이커, 데프트 이런 선수들만 봐도 솔직히 알잖아요. 당연히 이제 승부에 대한 집착도 강하고 승부욕 진짜 미친 수준이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선수들이 베테랑의 레벨을 넘어서 그 이상의 화석이 되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 특히 페이커가 좀 그게 되게 극적이죠. 항상 독에 바짝 올라가지고 자기가 이기는 거 아니면은 관심도 없던 페이커가 제오페국해 결성하고 나서부터 눈빛이 선해지더니 상대를 존중하는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초비나 이런 선수들이 나중에는 월즈 우승할 거다라는 추켜 세우는 발언도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전혀 페이커답지 않게 결승에서 그 5세트 이기고 나서 와 하고서 소리 지르는, 그렇게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데 환호하는 거 봤잖아. 소리 지르는 거 봤잖아. 롱런을 위해서는 자기를 괴롭히는 걸 그만둬야 돼. 그리고 이게 위에서 말한 한국인들이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마인드가 있다, 요거랑 똑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처음에는 필요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궤도에 오르기까지 갈아 넣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야. 왜냐면 초반에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만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아 넣는 게 필요하지, 연습 엄청 하는 게 필요하지. 근데 자기가 이제 프로페셔널한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그리고 맞아요. 제가 빔빔님 댓글 보면서 딱 이어지는 생각이 그거예요. 자기를 괴롭혀서 성과를 내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래 혼자면 괜찮을 수 있어, 그나마. 근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상사가 되면 진짜 최악이에요. 소위 말하는 노력. 야, 나 하는 걸 봐. 이 정도는 해야 밥 먹고 살 자격이 있는 거지. 너희들이 게으른 거야. 너희들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너희들은 나약해 빠졌고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거야. 라는 태도로 가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짜증이 확 나죠? 당연히 최소한의 성실성들이 필요하지. 아니 그러면은 편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건가요? 당연히 그런 거는 아니겠지. 근데 그놈의 노력지상주의가 사실 사회를 좀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을 사람이 싹수가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 맞아요. 기본적으로 노력이 결과를 낳지 못하면은 노력까지 폄하해버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갈아 넣는 것도 사실 체질에 따라서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그런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엉덩이가 무거운 유형이 있고 창의력이 뛰어난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거 두 개 동시에 가지기 진짜 힘들어요. 단순 반복을 정말 묵직하게 잘하는 사람이랑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잘 캐치하는 사람이랑 다른데, 후자를 그냥 게으름뱅이, 그냥 머리가 꽃밭에 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린다? 근데 이거 두 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진짜 소수의 천재들이란 말이야. 근데 천재가 왜 천재예요? 귀하니까 천재 아니야. 그리고 더불어서 하는 말이,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나마 좀 느껴요. 현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엉덩이가 무거운 게 꼭 장땡이는 아니구나. 진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은 도태될 때가 되게 많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해. 공부는 노력하면 된다, 이 고정관념이 사람을 되게 메마르게 만든다고 생각해. 두 개 되는 사람 봤는데 보통 다른 데서 하자 좀 있으면 인성이 박았다거나 야, 그거는 일반화 시키고 싶진 않아서 좀 말 잘 아낄라 그랬는데, 맞아요. 저도 이런 유형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엉덩이가 무겁고 심지어 창의력도 뛰어나.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어떤 방향에서든 인간적인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는 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서 소수로 간다면. 맞아. 어쨌든 간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디론가 발산이 된다는 거야. 어쨌든 공부는 노력하면 된다, 이 고정관념이 사람을 되게 말마르게 만든다, 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맥락이죠. 너무 일반화라고요? 그쵸? 이제 뭐 오타니처럼 엉덩이 무거우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도 찐득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인성 좋은 사람 있지. 근데 과연 많을까 싶어, 나는. 아무튼 이 부분에서 잠깐 좀 말이 돌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 하면 그래요. 예전에 우병우 기억하십니까? 이상한 민정수석 우병우. 이 사람이 별명이 깁스였어요. 목깁스. 왜? 너무 거만해서. 너무 거만해가지고 주변에서 진짜 쟤는 목에다 깁스를 하고 다니구나. 근데 사실 그럴만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진짜 대한민국에서 손꼽힐 만한 희대의 공부 천재였어요. 이 사람한테 학창시절에 주변에서 물어봤대요. 야, 공부 잘하는 법 좀 알려줘. 나도 너처럼 공부 잘하고 싶어. 나는 공부가 재밌으니까 잘하는 거야. 너네 그렇게 못해. 대충 어떤 뉘앙스의 사람인지 좀 느껴지는 말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정말 그냥 팩트긴 해요. 사실 공부에다가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게 있어. 흥미를 느끼는 게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왜? 잘하면 재밌거든.
일단 처음에 어떤 분야에 관심사를 딱 가지게 만드는, 자기가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것도 재능의 영역이지만 그 흥미를 계속 이어나가게 만드는 거는 재능이라는 거예요. 진짜 재능. 왜냐면 재능이 있어야 잘하고 잘해야 재밌고 그러니까 흥미가 안 끊기거든. 그래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애초에 흥미를 느끼는 게 왜 재능인 줄 아세요? 적지 않은 경우에 어떤 분야에 도전하는 가장 큰 계기는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아 진짜 멋있다. 또는 아 저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로 시작한 사람들이 보통 더 잘합니다. 저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무슨 말이야. 견적이 보인다는 소리거든. 그냥 우습게 알고 도전해서 머리 터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 저 정도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렵나? 그쵸. 기본적으로 뒤지게 어려우면 시도도 못한다. 저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편집자로서 재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똑같았어. 저기 보라 BJ도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스타크래프트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는데 아니 저거 어렵나? 그냥 진짜 뻔한 소스, 뻔한 타이밍에다가 뻔한 자막 쓰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할만한데? 해서 실제로 그걸로 5년 벌어먹었어요. 제가 대단한 편집자였냐고 하면 그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어. 제가 이런 입을 털거나 컨텐츠를 하거나 그런 것도 솔직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저 사람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거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글을 쓰면은 누가 봐도 재밌지 않나? 그거를 왜 못하지? 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주인을 잘 만나서기도 하잖아요. 그 주인 제가 찾았습니다. 나를 알아봐줄 만한 주인. 그래서 그래요. 아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먼저 그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공부도 재능이다. 인생의 모든 거는 재능이니까 그냥 배 북북 긁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 소리는 당연히 아니지. 어쨌든 간에 재능을 만개하려면 거기에 충분한 투자값이 필요하기는 하니까. 적어도 그걸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서면서부터는 효율이 진짜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의식을 해야 된다. 재능 불씨고 노력은 그 불씨를 살릴 땔감 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땔감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그 비유는 제가 쓰지 않도록 할게요. 아무튼 맞아. 의지력은 소모품이 맞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막 교육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제가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글을 하나 봤어요. 높은 교육 수준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무슨 소리냐? 의미도 없는 종이 쪼가리 점수 좀 잘 받으면은 대우해주는 세상에서 10인을 산다. 그 과정에서는 일단 굶어 죽을 일도 없고 되게 좋은 수준의 급식 받고 노동에서 해방되어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젊음이라는 건 더불어서 불확실하지만 그만큼 열려 있어요. 높은 교육 수준을 겪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 싫어한다고. 왜? 내가 이제 취업을 하는 순간 나의 신분이 명확하게 결정이 나버리고 그만큼 갇힌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학생에서 이렇게 꾸준히 누려왔던 그런 것들도 사실 누리기가 너무 힘들어져. 학생 시절만큼 누릴 수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장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중고등학교는 솔직히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많은 필요성을 좀 잘 못 느껴요. 교육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모를까. 그냥 다들 뭐 중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대학교 가니까 하는 식으로 흘러갔을 때 대학교 졸업장을 얻는 순간 그 종이 한 장 들고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3년이 평생 따라다니는 대학교 졸업장에 영향 끼침, 이게 그런 기본적인 정해져 있는 레일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에 다시 올라타기가 힘드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레일에 꾸준히 있다고 해가지고 행복하냐? 라고 하면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런 교육 속에서 흘러오다 보니 대학 졸업 때 이력서 쓸 내용이 없다고 하죠. 맞아. 그리고 나 저거 하니까 정확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사정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공부 머리는 진짜 뛰어난 제 친한 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 암만 지잡지잡 한다고 한들 어디로 가나 학점 4.5점 만점에 막 4.48 이런 식으로 받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형이 그랬어요. 근데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부머리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7급 공무원도 한 번에 붙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런 형조차도 졸업하면서 저한테 한탄을 했어요. 나는 이력서에 저 학점 한 줄밖에 쓸 게 없다. 와, 저 정도로 잘하는 사람도, 저 정도로 공부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런 현타를 느낀다는 거야. 근데 반면에, 맞아, 나 성실해요, 끝이야. 근데 반면에 이 형이 진짜로 부러워하고 멋있다고 생각했던 비슷한 학번 누나가 있어요. 그 형한테는 동생이죠. 근데 그 누나 같은 경우에 학점은 막 3점 간신히 방어하는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누나는 포트폴리오가 레전드야. 여행도 그렇고 공모전 그 수상 경력이 이만큼 있어.
특히나 저희 광고 홍보 쪽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더욱이나 중요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누나 진짜 인생 즐기면서도 회사 바꿔가면서 잘 다녀요. 아니 그래도 대학 가면 본인이 찾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학점 좋은 거 하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면 어떡함.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딱히 하고 싶은 거 없으면 학교 보고 가고 하고 싶은 게 분명하면 학과 보고 가라. 근데 여러분 고3 끝나고 입시 원서 넣을 때 장래 희망이 분명한 사람 몇이나 돼요? 일단 학교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과가 안 맞으면 그리고 적성이 안 맞으면 전과는 뭐 쉽나? 고3인데 별로 없으면 그거야. 정말 제가 뭐 대학교든 일반적인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 꿈 확실하다고 하는 사람 진짜 몇 없어. 진짜 다 돈 되는 학과, 유망한 학과, 취업률 좋은 학과 이런 거를 가지. 애초에 성적 맞춰서 가는 거고.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가 대학교 가서 졸업을 했을 때 근데 있을 수가 없으면 12년을 수능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고 싶은 게 있을 리가. 정확히 그겁니다.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정확히 그겁니다. 나는 애초에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 취사 선택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기가 진짜 대학 가고 싶을 때 뭘 하고 싶은지를 정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 가지고 들어가도 막상 공부해보니 필드랑 달라서 지지치는 애들도 부지기수긴 함. 근데 그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 관심사랑 연관이 좀이라도 있는 곳에 가는 게 뭐라도 길이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제 시니컬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에 다 해줘 아니냐. 네 맞습니다. 개인을 너무 과대평가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의지로 다 극복할 수 있다. 여전히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 너네들이 노력이 부족하고 너네들이 고민이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시스템적으로 결을 다 잡아줘야 거기서부터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지. 거기 시스템을 극복하는 거에다가 이미 힘을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이상 그 전에 중도 탈락자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다수가 할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해줘야지. 늘상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시험을 볼 때 낙제 여부가 중요한 거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알아서 해야지. 커트라인 넘겼으면.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찾아갈 수 있을 거니까. 박주성도 전형적인 천재형인데 온갖 미디어에서 노력해서 메뉴 간 것처럼 묘사한 것도 그냥 웃김.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체 어떤 노재능 선수가 당시 메뉴를 뚫을 수 있겠냐고요. 적어도 러닝트랙에 돌은 빼주고서 달리라고 해야지 돌 좀 빼달라 하면 다른 애들은 아무 말 없이 하는데 너만 그러냐? 아니 쟤는 잘 달리는데 왜 그러냐? 가 되는 거지. 맞아. 이제 최소한 얼마나 따라올 수 있느냐가 돼야 되지 누가 1등인가를 줄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여기서부터 좀 이어지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강제였던 대학 가고 싶다로 돌아와 볼까요? 대학 가고 싶다 하는 거 보고서 긁히신 분들 있잖아. 사실 대학의 선택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긁혔냐? 이거 초반부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 가고 싶다는 대학 생활 다시 좀 하고 싶다고 지금 긁히는 사람들은 나는 대학 붙을까 말까 마음 졸이면서 수험표 보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말을 편하게 하네?가 되는 거지. 일단 안 가면 좆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에 긁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전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대학원에 왔고 그 전공 좋아서 대학원에 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됨.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따로 있었고 아니 뭐 굳이 이미 내 길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대학을 가야 되나. 근데 입시학원 하시는 큰 이모가 대학을 한번 가보기는 해라. 입시 원서나 이런 거 내가 다 써줄 테니까 그냥 가보기나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과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대학은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과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선택했던 게 신문방송학과, 신방과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 중 하나였죠. 어쨌든 간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러 가면은 아무리 지잡이니 뭐니 해도 대학 공부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뭐 지잡 해도 학생이 지잡이지 교수가 지잡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간과한다? 본인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은 뜯어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교수들은 다 프로예요. 다 어디 명문대에 이름 달고 나오는 사람들이야. 가서 배울 게 없다고? 그거는 당신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 교수가 조수는 아니지. 저 교수들이 인성이 다 좋다, 인격자다 그런 소리는 안 하겠어. 근데 그럼에도 무조건 배울 건 있다는 거야. 그치, 이제 가르치는 거는 사람 바이 사람이지 대학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 맞아요. 혼자 열심히 하면은 교수한테 잘 뽑아먹을 수도 있다. 제 얘기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나는 대학교에서 너무 재밌게 많이 배웠거든. 나는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운 것들이 진짜 내 인생에서 제일 값진 공부였어요. 그런데 뭐랄까 3, 4학년은 좀 재미가 없었어. 왜?
3, 4학년은 보통 심화 과정이잖아요. 근데 나는 1, 2학년 때 잘 배우면서 그걸 실무로 이미 적용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심화 과정이랍시고 막 저렇게 반복 학습시키는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흥미가 뚝 떨어졌지. 1학년 때는 학점이 막 4점대 그랬었는데 2학년 때 3점대 갔다가 3학년 때 이제 3점 간당간당 뭐 2점 후반까지 갔다가 4학년 때 간신히 3점 복구하고 살았어요. 그치 이제 이미 선행학습 했다고요. 노잼 컨텐츠 없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저 졸업작품도 제가 이런저런 외부 활동하면서 찍었던 인터뷰 영상 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과하고 졸업했습니다. 저는 4학년에 수업 안 듣고 연구실에 박혀있다가 학점 박살남. 그치. 그리고 근데 약간 더불어 드는 생각도 그거야.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을 너무 일반화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기초 부분들 좀 잘 배우고 나면은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얼마나 그거를 잘 이해했고 활용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점수에다가 막 목을 매는 게 최우선은 아닌 것 같아. 물론 그래도 3점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3점 아래로 떨어지면 그건 좀 지옥입니다. 3점 2점 초반대 이러신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3점 정도는 성실성의 문제에 가깝죠. 그치. 어쨌든 간에 기본 그거는 가야지. 이거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그 친구가 만약에 이걸 알게 되면 당연히 진짜 좀 안 좋아하겠지만 친했던 친구 중에 0점대 학점을 4면속으로 받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 류현진이라고 불렀어요. 야, 너 방어율 지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학사경고로 쫓겨나지 않나요? 근데 대학도 이제 최대한 야, 너 자꾸 이러면 진짜 학사경고 받고 제적당할 수 있어. 정신 차려. 하는 거를 반복을 했던 거지. 다른 의미로 그것도 대단한데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입시 준비하는 거를 왜 그만뒀냐? 그래, 이것도 오늘의 이야기랑 좀 결이 맞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사실 문예창작 아니면은 실용음악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솔직히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가기만 하면은 공부 너무 재밌게 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는 거, 인맥도 만드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접어두는 쪽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 나는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 예, 이게 문제입니다.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를 어떻게 써먹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거야. 나는 대학교 때 배운 거 지금까지도 써먹으면서 너무나도 재밌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공부들을 지금도 적용시켜가지고 소비자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다 타깃 설정하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 전달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컨텐츠를 짜내고 맛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로 돈을 버니까 더더욱이나 재밌고요. 그런데 저렇게 공부를 하러 돌아가면은 당연히 공부는 재밌겠지.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당장 수익화하기에는 어려운 형태잖아요. 문예창작, 실용음악 그거를 나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끌어올려가지고 더더욱이나 완성도 높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접목해서 사용할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굳이 대학을 안 가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둘 다 할 만큼 에너지가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안 그래도 지금 한번 약속 있어가지고 나갔다 오면은 그것도 이제 결결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거를 여전히 포기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건 그거죠. 맞아요. 그것을 하는 게 낭만이고 그리고 분명히 나의 고점을 훨씬 더 올려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거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서 느껴지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에 대해서 희망을 얘기해요. 맞아, 보고 있다가 기회되면 한번 찔러는 보는 거다? 그 정도? 근데 애초에 희망을 보고 희망을 안고 살아갈 게 아니라면 거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지 않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은 이 생각 무조건 들어. 내가 이 돈 내고 여기 다녀야 되나? 졸업장 한 장 따려고?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사실 대학은 당신에게 충분한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대졸이 기본 조건처럼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줘.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럼 대학 가가지고 졸업장 따면? 그러면 끝이야? 이 졸업장 막 몇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졸업했는데 내가 조소기업 진짜 수당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살아야 되냐? 가 되는 거지. 진짜 취업 하나만 바라보고 전공 적합성 1도 안 맞는데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요. 맞아. 그리고 대학 공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수능 공부, 학교 공부, 내신 공부랑 다르기 때문에 흥미를 느껴야 더 발전하기가 좋단 말이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긴 하죠. 술 마시러 다니는 애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3학년쯤 되면은 슬슬 좆됐음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1, 2학년 때 신나게 잘 놀긴 했는데 이거 괜찮나? 나도 이제 졸업이 다가오고 이제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는데? 하면서 술 마시러 다니던 그 정신 나간
친구들이 특히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싹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대학 생활하다가 뭐가 됐든 취업 전선 뛰어들 생각하면 무조건 삶의 질 다운그레이드니까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랑 신분이 마약이야, 마약. 이게 우리가 고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진짜 금수저 아니면은 일을 하고 취업 전선에 나가야 된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흔히 나오는 말이 뭡니까? 취업하기 무서워서 졸업 미룬다. 진짜 좆되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 나이를 안 먹냐? 진짜 미래를 담보 삼아서 현재를 꿀빨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맨 땅에서 하수분처럼 나오는 꿀을 빠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 짝깍짝깍짝깍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목에 차고 있는 거를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학생 때 하는 거 솔직히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학생 때 거기서 자기가 조금 우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님이 이거 어떻게 써먹을지 고민하세요. 네가 뭔데 이런 훈수 두냐고요? 적어도 이걸로 밥은 먹고 살잖아. 대학교에서 배운 걸로 먹고 살잖아. 아니면 기술이나 배워라. 난 저게 진짜 나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기술은 어쨌든 직관적으로 돈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잘 맞으면 또 잘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뭔가를 뻗어서 나갈 수 있는 거고. 일단 여러분 돈이 제일 중요해. 자기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거기서부터 또 배울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기서 더불어서 하는 말이지, 애초에 기술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고1 학생인데 하람님이랑 같은 과를 생각 중인데 조언 하나만 해줄 수 있으실까요? DM 주세요. 얘기하기 깁니다. 그냥 대충 조언 주실 거 있나요? 하나 해가지고 원포인트 레슨 받아갈 생각하지 말고 님이 궁금한 거 저 인스타 DM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야 정확한 답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해봤자 별로 안 하다. 님이 궁금한 걸 나한테 들어야 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님이 궁금하다 싶은 걸 나한테 알아가야 돼. 그래, 실력을 환전 가능한 전공인지, 그리고 내가 환전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저요?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영상, 광고, 언론이랑 광고 다 얼추 배웠는데 저는 언론 쪽이었어요. 둘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이 얘기만 하고 끝냅시다. 신방과 자꾸 MG한 척을 해. 역사가 짧아서 그런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언론 영상 홍보학과, 그냥 신방과야. 아유 참 진짜. 그만큼 비교적 젊은 학과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빨리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나는 이름 저렇게 바꾸는 건 진짜 근본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절이야 그냥 경영학과 얼마나 근본 넘쳐. 저 말로 끝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대부분의 전공은 환전 가능합니다. 근데 그만큼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그리고 이게 진짜로 배우는 사람과 헛공부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네, 뭐든지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특히나 메이저한 학과에는 있다. 여러분 생각해봐. 나 신방과 나왔다 했잖아.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글 쓰는 기자 쭉 했으면은 나 지금도 그냥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 먹고 살아야 됐어. 근데 이제 편집자라는 방법, 어쨌든 간에 나의 컨텐츠 제작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편집자로 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뻗어나가가지고 유튜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덕분에 먹고 살고 있고 가족이랑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래, 철학과 종교학과 이건 좀 힘들어. 거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보통은 있다. 학생 시절부터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학생 시절에도 꿈이라는 고점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나는 그게 왜 분리돼서 말이 되는지를 모르겠다니까? 아씨 방종하려고 그랬더니 말을 못 참게 하네? 여러분 이게 참 사람들이 나쁜 게 꿈이랑 현실이 꼭 따라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내 꿈이 래퍼야. 래퍼들이 현실 타령하게 되는 가장 큰 유형이 뭔 줄 아세요? 아무도 안 듣는 음반 꾸역꾸역 내면서 알바하고 살다가 세상이 나를 버렸어 하고 접는 거예요. 이거는 꿈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한 거야. 여러분 꿈이야말로 현실이에요. 아니 래퍼를 대체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보면 몰라? 뷰티풀 너드. 누가 봐도 K7 힙합이 꿈이에요. 진짜 힙합 씬에 못 들어와서 안달이 난 게 보여.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힙합을 비꼬는 컨셉의 유튜버를 함으로써 자기 노래를 유튜브 조회수 1000만 하고 뭐 멜론 차트 올리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K7이 구리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렇게 해가지고 야 너네 래퍼들 진짜 아무도 안 들어주는 음원 내고 있을 때 나는 진짜 기가 막힌 컨텐츠 내가지고 1000만 조회수 찍었어. 니들이 병신인 거야 라고 했으면 나는 차라리 진짜 저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저렇게 해서 힙합을 비꼬는 컨텐츠를 기껏 해놓고 정작 자기는 힙합 씬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게 보이는 게 구린 거지. 어쨌든 간에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죠. 배우들도 그래. 나는 배우가 되겠어 하면서 나는 무조건 전극을 할 거야 하고서 방송국 앞에만 서 있는 거야. 그러면 기회가 얼마나 오겠어.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해요? 스케치 코미디하고 패러디하고 틱톡 릴스 쇼츠 이런 거 다 쓰면서 하잖아. 어떤 식으로든
방법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컨텐츠 제작 쪽 예체능이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체능이야말로 진짜 무궁무진해. 그 적용 방법이. 나는 이거 격투기에서 진짜 레전드였다고 생각하는 게 블랙컴뱃이에요. 그냥 인터넷 방송인들 감정 싸움 하는 거를 야 이렇게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실력이 어떻든 간에 어그로가 끌리고 조회수가 나오네? 야 그러면은 선수들한테 별명이랑 스토리라인 다 붙여. 야 한일전 해. 아니면 뭐 승부 조작했다 돌아온 선수. 아니면은 뭐 다 상관없으니까 일단 다 데려와. 우리가 스토리 짜줄게. 나는 그 로드FC 아성을 위협할 수 있는 단체가 나올 거라는 상상 자체를 못했어요. 제가 기자 현역일 때는. 아무튼 그래요. 역시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찐텐으로 열을 내서 하게 되네요. 너무 꿈은 아름답게 꾸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목표로 생각을 해야 돼. 맞아, 축구부 가면 프리미어 리거 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잡다람 홍보와 함께 물러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봬요 여러분. 내일 봬요. 뿅.